여러분은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관계 속에서 즐거움도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죠.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과 입시 스트레스, 대학을 가면 끝나려나 했는데 대학에 가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직장에 다니면 업무와 상사 스트레스, 결혼하면 좋아지려나 했더니 육아와 시댁, 처가, 배우자에게 받는 스트레스, 이제 나이가 드니 노후 준비와 여기저기 아픈 몸이 스트레스죠.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면 우울, 분노, 외로움, 슬픔,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을 꾹꾹 누르다 보면 새벽녘에 깨어 우울이 몰려오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고 우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요. 비만, 소화불량, 두통, 근육통, 심혈관계 질환, 불면증, 기억력 감퇴, 집중력 장애 등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현대인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베르벨 바르테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라는 책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더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 8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자.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상처받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요. 페터 베마이어 연구팀에 의하면 상처받은 마음은 3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준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1시간 동안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로 분노와 무기력감이 생기고 생각이 정지됩니다. 심하게 마음이 다쳐 심장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두통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분노는 방향성 없는 분노라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쯤 지난 시점부터 일주일 사이에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인데요. 분노, 절망, 실망감을 느끼고 모욕당한 느낌에 증오심을 불태우고 겁이 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대응했을까?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데 등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경멸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일주일 이상 넘어가기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잡는 단계인데요. 대부분 남성들은 이 단계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여행을 하거나 취미생활에 몰두를 하거나 그 사건과는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여성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신경의 변화를 낱낱이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주변의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보통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남녀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남성은 헤어져도 그 사건에서 거리를 두고 취미생활 등을 하는데 여성들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에 알리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감정을 잘 다스리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쉽게 털고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 단계를 거쳐 변화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상처받았음을 인정하자. 여러분,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외상이 없다고 병원에 안 가나요? 당연히 외상이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엉뚱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해요. 상처받고 부인된 감정은 계속 마음에 남아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닌 일에 폭발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억눌렸던 감정은 아무 상관도 없는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부부관계를 망치기도 해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받는데요. 이걸 인정하고 그때그때 치유를 해야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면의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글쓰기를 통해 치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담담하게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혼한 분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거나 재혼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처 치유가 안 되면 새로운 관계도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답을 밖에서 찾지 말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음주, 흡연, 게임, 자극적인 음식 등 쉬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나치면 중독이죠. 중독은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뿐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도망치는 것일 뿐 현실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길은 더 고통이 따를 때도 있죠.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손절하지 말고 거리를 두자. 나를 화나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사표를 던지고 싶고 나를 서운하게 하는 친구에게 절교를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저자는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일정 시간 거리를 두고 그 사건과 거리를 두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면 감정도 잔잔해지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자책하지 말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건 자존감이 높아야 감정이 평온할 수 있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오래 담아두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나 이런 말을 되뇌이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존감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요. 자존감을 세운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여섯 번째는 의식적인 호흡과 명상을 하자.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될 때 두려움, 분노, 고통,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장시간 계속되면 심각한 신체적인 문제까지 수반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여러분, 심호흡과 명상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멈춰서 심호흡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누그러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경직된 생각을 풀자. 상처받은 마음 스트레스는 뭉친 근육을 풀듯 경직된 생각을 풀어줘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경직된 근육과 정신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운동도 좋고 집안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과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해소하고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덟 번째, 마음속 의연함을 키우자. 똑같은 사건도 어떤 사람은 큰 고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도 받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한 태도를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해요. 의연한 태도를 가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도 괴롭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 사건과 거리도 두어야 합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더 의연해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전 얼굴에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늘 감정에 휘둘리고 살았는데요. 객관화하고 거리를 두는 연습, 심호흡과 명상 등을 습관화하며 좀 더 의연해진 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전에 저보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8가지 지혜 실천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평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